자, 하품을 안 해야지.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오늘 다 여기 뭐 다 종합병원이냐? 몸살, 장염에 여기 접촉사고에 여기 귀 다치고 여기는 뭐 맨날 안 좋고 항상 안 좋고 정신병들 종합병동이네요. 자, 해봅시다. 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 계속 써야지. 아예 뺏어가야지. 아예 뺏어와요? 마이크 내게 아니고 이거 거예요? 저기 빅브라더 606의 빅브라더 형님 거. 재원이 아버님이요? 아니고 아니 아 그럼 그분이요? 0.1톤 아 0.1 별명이 0.1톤 곧 있으면 0.1톤. 내가 오늘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나는 이 직업을 평생 해야지. 그렇죠? 보세요. 내 이러다가 쓰러져서 죽는다. 그러면 가는 거죠. 아이고 손 돌려. 이참수. 자, 이참수로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함수 fx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즉 밑줄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거일 때 y는 fx를 우리는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됐니?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중3 과정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차피 복습 차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까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실 이제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두 개는 모두가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얘는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안 들은 사람들은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놨을 때 첫 번째 2차 중3 과정을 안 배웠어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모양이죠. 모양. 2차 함수는 모양이 존재합니다. 어떤 모양이 존재하냐?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양이 존재해요. 두 개가.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는 것과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민준 씨? 기울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네. 기울기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누가 돼요? 바로 이창의 계수의 부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와 뭐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생길 거다. 아니,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냐? A가 0보다 작하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모양이 생길 겁니다. 포물선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A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음수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이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위로 볼록. 오케이?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은 얘죠. 아래로 볼록. 자, 얘는 이창의 계수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의 모양을 가질 거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꼭지점입니다. 자, 꼭지점이라는 건데, 준아야, 꼭지점이 뭐냐? 저 끝에 자, 성훈아, 꼭지점이 뭐니? 볼록한 그 대신가 감소와 변화는?
점, 그쵸? 3-1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죠?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 얘기야. 민준아 뭐라고? 꼭지점? 정생가 말했던 거와 같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정치를 잘하네. 자, 보세요. 꼭지점은 함수의 이차함수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 2차 함수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3차 함수나 이런 데 가시면 미적분에 가시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극값이라고 해요. 극값.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 근데 그거는 뭐 미적분 원을 가서 배우시면 되고. 자, 보세요. 꼭지점은 뭐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이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할 겁니다. 꼭지점. 됐습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할 건데, 자, 보면 자,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라는 게 증가 감소가 바뀐다는 게 이런 뜻이겠죠?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오늘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가 있겠지. 그죠? 자, 여기가 있을 때 요 점이 바로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x의 값이 점점 증가할 때, 자, 왼편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작아지네요. 여기는 그래서 감소하는 쪽이죠. 됐니? 근데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얘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점점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는 다시. 그치? 자, 이쪽은 그럼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오다가 쭉 감소하는 상태로 오다가 여기에서 딱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꼭지점을 어디서 구해야 돼? 어떻게? 표준형을 이용해서 구해야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형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정리해보면, 자,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y는 ax제곱, 그냥 얘는 이렇게 그냥 끝. 얘를 뭐라고 해요? 기본형이라고 해요. 얘는 그러니까 잘 안 나올 겁니다. 얘는 그냥 y는 ax제곱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고, 자, 표준형은 뭐냐면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있을 텐데, 얘가 바로 무슨 형이냐면 표준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표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기본형이 이렇게 바뀌면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을 전개하면 우리는 그냥 대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됐니? 자,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써지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뭐냐면 일반형을 뭘로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요거예요. 그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2차 함수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초 연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일반형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건데, 그럼 해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반의 제곱,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운데 반의 제곱하지 말마 플러스 4,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원래 있던 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죠?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y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서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은 얘가 보다 표준형으로 바꾼 거다. 오케이? 자 그럼 표준형이 왜 중요하다고요? 꼭지점 찾기가 쉽기 때문에 잘 봐.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요 안에 거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는 거야. 그게 뭐야? 2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뒤에 있는 값을 찾아보시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이 2, 마이너스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좀 마이너스 y 아니에요? 마이너스 y 아 마이너스 2 안 좋아. 오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꼭지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표준형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거를 이제 문자로 정리해놓고 한 게 뭐냐면 124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4개 그림 있죠? 4개 그림. 자,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거기 나와 있잖아. 무슨 형? 기본형. 됐습니까? 기본형.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기본형에서 표준이요. 2번은 뭐 한 거야? X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거고 3번은 뭐 한 거야?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거죠? 다시 봐봐. 기본형을 2번은 X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거고 3번은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럼 그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게 뭐예요? 괄호 4번의 내용이네요. 그지? 그 괄호 4번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표준형 써져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표준형. 그죠? 그리고 표준형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찾는 게 용이하다? 꼭지점을 찾는 게 용이하다. 오케이. 자, 꼭지점을 찾는 게 용이하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꼭지점 중요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추계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추계방정식. 그지? 추계방정식. 잘 봐. 자, 추계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해볼게. 자, 추계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몸이 회복되고 있어요. 놀랍다. SS로. 자, 추계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어떤 대칭이냐면 이렇게 세로로 딱 접으면 반이 접혀요. 여기. 그죠? 그러면 얘가 대칭인데 선대칭인데요. 이 선대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엄마야, 들어주니까. 이 선대칭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대칭축이라고 할 거예요. 이 가운데 선을. 아니 접는 선. 그래서 이걸 접으면 이렇게 슉 덮칠 거야. 이해됐어? 정훈이 졸려?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잠이 와? 자, 봐봐. 그러면 여기가 K라고 놓으시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노란 점선이 바로 대칭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있을 텐데, 대칭축의 방정식.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축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죠? 그 축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는 하고 써놔, 필기해라. X는 뭐예요? 꼭지점에 X좌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는 꼭지점의 X좌표다.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아까 이렇게 고쳤죠? 그죠? 여기서 고쳤는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럼 얘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끝나요? 됐죠?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125페이지로 보시면, 자, 바로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5번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무슨 형? 동그라미 치세요.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형. 됐니? 자, 그래서 일반형은 얘를 전개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지금 요런 형태, 그냥 2차식의 형태가 나왔을 텐데, 일반형은 이렇게 그냥 써지더라 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번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밑에 이제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3번. 그래프의 개수 부호 결정하기. 그것도 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제 개수의 부호를 보고 우리가 이차함수의 모양을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일반형에서의 바로 뭐가 돼요? a의 부호와 b의 부호와 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에서 a라는 거의 부호는 뭘 결정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겠네. a라는 거 2차항의 개수죠? 그죠? 자, 이 2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뭘 결정할 거냐면 자, a가 양수일 때는 있고 a가 음수일 때 두 개가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a가 양수예요. 무슨 함수? 모양이 뭐가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네. 볼록한데 어디로 볼록한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네, 위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 모양을. 그래서 a라는 역할은 뭐예요? 모양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c부터 해볼게요. c. 자, c라는 친구는 뭘까? 준아야, 뭘까? c라는 애는? 무슨 절편? y 절편이죠. 얘는 2차 함수의 y 절편입니다. 됐니? 2차 함수의 y 절편이죠. c라는 친구는. y 절편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고 해봅시다.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그죠? 그러면 x축보다 커, 작죠? x축보다 작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지? 그지? 그래서 c라는 애는 뭘 나타낸다? y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b가 남았는데, 자, b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b. 자, b는 뭐 갖다가 판단할 거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 잘 봐. 대칭축의 위치라는 것은요,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가 있고, 난 왜 드르륵이 안 될까? 누가 나 드르륵 하는 거 좀 나중에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시끄러. 자, 빨간색.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자,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같아요, 다를까? 같아요. 그래서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b의 부호가 다릅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여기가 같고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외우실 때 됐죠? 대칭축의 위치가 이쪽 왼편에 있으면 여기가 다. 네. 오케이? 외우실 때 같다와 다르다. 다르. 그죠? 같다. 오케이? 네. 자, 왜 같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왜 같냐면 간단하게 증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a의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a분의 b 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 반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 곱해서 제곱하는 거야. 됐니? 자, 2 곱해서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더하기 여기가 뭐가 되냐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써질 거고 뒤에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곱살이 c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y는 여기가 a에 자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 될 텐데 얘가 뭘로 바뀌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a랑 곱해져서 밖으로 빠지니까 여기 뒤에 있던 플러스 c에다가 빼기 얼마나 되냐면 4a분의 b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를 정리해보면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 자리에 써지는 게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죠? 그럼 이 안에 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에 x좌표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자 요 식에서요. 자 요 식에서 대칭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x는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에 x좌표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써지더라. 됐니?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지금 있을 텐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 여기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작다? 작다겠죠? 좌표가? 그치? 자 작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바꿀게요. 그럼 바꾸시면 2a분의 b가 얼마나 됩니까?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말을 즉슨 나눴는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ab가 0보다 클 거다 다 같은 거다 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저 왼쪽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거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이젠 어때요? 오른쪽에 있으면 큰 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곱해보시면 얘는 2a분의 b가 0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2a분의 b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써줍니까? ab가 0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됐죠요? 됐죠요? 네. 오케이?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식 구하는 거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식을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중학교 과정의 내용들을 했는데, 자, 문제는 안 풀 겁니다. 문제는 왜 안 풀 거냐면, 오늘 더 중요한 거는 136페이지를 할 거거든요, 이제. 136페이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쉬세요.